감사합니다. 포토타임은 아까 했지만 인사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가 다 되셨으면 이제 방금 보신 영화 비광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고요. 기자님들 질문 본격적으로 받기 전에 먼저 첫 인사부터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용 배우님부터 한마디씩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더워졌네요. 황중구 역을 맡은 유승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동주 역을 맡은 김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미 역을 맡은 하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광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이지연입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고요. 네, 일단 먼저 첫 질문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들 세 분께는 먼저 각자 이 영화의 이제 캐릭터를 맡으시면서 준비하셨던 부분 특별히 있으시거나 아니면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있으시면 그거 한 가지씩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감독님께서는 이번 영화의 각본부터 이제 연출까지 다 담당을 하셨는데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 먼저 첫 질문 답변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이어서 질문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님들 먼저 캐릭터 준비나 그 연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극중에서도 좀 시간을 담아내는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담아내는 그런 역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그때그때 그 상황에 진심을 다하고 진실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이제 딸에 대한 어떤 계속 끊임없이 행동으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 때에도 관객들이 심정적으로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것에 가장 좀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김시아 배우님 부탁드립니다. 동주의 캐릭터 특성상 대사가 엄청나게 많은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주가 뱉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서 좀 동주의 감정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을 좀 감독님과 열심히 연구하면서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하지원 배우님. 남미도 여배우라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감독님과 그 신바이신 대본 풀이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어떠한 대사나 표정 그런 것들을 제가 남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삶에 놓여야지만 나올 수 있는 얼굴 표정과 어떤 대사이기 때문에 그 비광이라는 작품을 들어가면서 저는 가족 그리고 내 주위에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 친구들, 또 무대에서 함께 있던 순간들 이런 다양한 사회에 제가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들, 고민들도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독님께서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화와 제목을 구상하게 됐던 계기는 언젠가 한번 가족 영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혼자 사셨는데 너무 적적하시니까 이제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둘러앉아서 고스톱을 치는 걸 옆에서 보곤 했었는데 그때 유독 그 고스톱의 패 중에 좀 비광이란 패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고 유일하게 또 사람이 나오는 패여서
아, 그 패가 참 재밌다. 그리고 그 패를 가져오면 가족분들이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 패를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을 들다가 이제 크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되고 또 비강패에 담긴 그 사연을 알게 돼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가족 이야기에 비강이라는 제목을 붙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연습한 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욕을 감독님께 많이 직접 배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기자님들 질문 바로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 뒤쪽에 예,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시네플레이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세상을 여러 번 살아본 듯한 배우님들의 연기가 되게 좋았는데요. 특히 그 류승룡 배우님이 맨 마지막에 유재명 배우와 대면하는 씬에서 그 깍두기 국물을 이렇게 붓는 그 씬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배우님들 세 분께 각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무엇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그날의 분위기, 예, 그날의 느낌들 이런 것들이 온몸으로 세포로 느껴져가지고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게 한번 부으면 이게 재촬영하기가 어려운 장면인데 재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첫 촬영 때 깍두기가 이 머리에 딱 올라가가지고 안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막 그게 진짜 감독님께서 그런 소품의 질감이나 어떤 4D처럼 그 냄새나 이런 진짜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매운 고추 가루와 그리고 까나리 액젓과 이런 즙이 이렇게 무즙이 담긴 그런 리얼 깍두기로 처음에 했었는데 그거를 누가 연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부었는데 하필 이제 깍두기가 이만한 게 왕건이가 올라가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 컷에 가야 된다. 왜냐면 줄줄줄 흐르는데 이미 저 밑으로 완전히 막 축축하게 이렇게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아무리 뜨려고 해도 근데 이게 이 깍두기 국물이 흐르면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얼굴의 구조가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그 쌍꺼풀 수술을 하는구나. 왜냐 땀이 이제 이 골을 타고 딴 데로 가게. 근데 이게 정확히 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맨솔에 담이 들어가는 물파스가 들어가는. 그래서 컷하고 그 모니터를 하는데 눈을 뜨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정말 눈을 막 정말 사경을 헤매듯이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된다 하고 했는데 감독님께서 이게 다시 할 수 없는 씬이라는 것을 감지하셨는지 그냥 그런 자신 없는 절대 오케이 하지 않는 분인데 오케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이게 어떻게 오케이냐고 눈을 뜰질 못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스태프들 전부 다 잠깐 뭐 간식 타임이란 재정비 시간 가지고 저도 근처에 여관에 대실이라고 하죠. 그 밤에 그래서 옷 샤워 다 하고 옷도 다시 해가지고 다시 찍었던 그런 장면이라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하지원 배우님, 김시아 배우님도 뭐 힘들었던 장면도 좋고 아니면 뭐 특별히 뭐 마음에 드는 장면이라든지 어쨌든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씬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화 후반부에 그 우림천에서 이제 중구 아빠랑 마주하게 되는 씬이 오늘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촬영할 때도 그날 계속 삼촌 얼굴만 보면 감정이 너무 올라와서 오히려 약간 감정을 이렇게 내리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가 영화 초반에 그 먹방 이제 리포터로 해서 먹방 촬영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날 정말 온도가 엄청 굉장히 덥고 습하고 실제 앞에 이제 군뱅이랑 뭐 그다음에 뭐 찍었죠 감독님? 군뱅이도 찍고 개구리랑 이제 먹방을 찍었는데 진짜 열심히 찍었는데 왜 좀 편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먹방도 열심히 보고
제가 연기하면서도 굉장히 약간 저에게 낯섦 이런 것들이 되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나는데 네, 편집이 조금 돼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조선의 이승린 기자입니다. 저는 하지원 배우님과 감독님께 질문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하지원 배우님께서는 실제 배우로서 작품 속에서도 배우를 연기를 하셨는데 연기를 해보시면서 배우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연출이나 편집적으로 가장 마지막까지 고민하시거나 또 중점을 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비광이라는 시나리오를 받고 남미라는 캐릭터에 몰입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그동안 살아온 배우로서 살아온 시간에 대한 어떠한 회고를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바쁘게 지내오고 챙기지 못하는 가족 그리고 늘 바빠서 무대 위에 저만 이렇게 바라보다가 무대 위에 내려와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에 대한 어떠한 거시적 개념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정말 수많은 감정들도 많이 들었고 또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첫 관계를 맺기 시작한 우리 엄마에서부터 많은 분들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또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오히려 하게 해줬던 것 같고요. 남미라는 캐릭터는 사실 제가 저의 원래 성격보다도 말도 정말 거칠게 하고 욕도 많이 하고 정말 탑스타에 있을 때와 추락했을 때 갭이 정말 큰 캐릭터예요. 그래서 감독님과 그런 캐릭터를 잡는 거에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대사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프리 단계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 가서는 준비했던 거를 이렇게 해야지라기보다 몸에 다 넣고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현장에서 되게 설레이고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나고 또 남미를 제 몸으로 직접 느끼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가슴도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배우로 사는 게 참 쉽지만은 않잖아요. 또 비광이란 작품을 하면서 저 또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느꼈던 작품입니다. 네, 감독님 마지막까지 고민하셨던 부분이 혹시 있으셨는지. 네, 현장에서는 일단 배우들의 어떤 숨결이나 피땀 눈물 이런 질감, 감정들을 좀 화면이 고스란히 담을 수 있게 좀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좀 개봉이 좀 늦어지면서 편집 과정에서는 좀 그런 사리사욕을 좀 덜어내고 이게 감정이 관객의 마음에 오롯이 좀 가닿을 수 있도록 감정선 위주로 편집을 굉장히 많이 진행했었고, 음악 같은 부분도 수십 번 좀 고치고 하면서 음악이 좀 감정선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게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마이크 전달 주시면은 네,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라고 합니다. 전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전작에 이어서 굉장히 좀 처절하고 뜨거운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또 그 안에서 결핍만큼이나 굉장히 좀 온도가 높은 유사 가족의 가족애를 만나게 되는데요. 좀 이번 작품에는 더구나 어떤 가족 하나가 통째로 다 그런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저런 가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 정도였지만 또 되게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시대인데
그런 시대의 관객에게 이 캐릭터들을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이 어떤 게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또 매번 작품마다 너무나 이제 몸이 아플 것 같은 결핍을 가진 주인공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만큼의 어떤 결핍을 채워주는 가족애를 그리게 되신 어떤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잘 봐주셔서 일단 감사하고 질문이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아까 뭐였지? 첫 질문이 뭐였을까요? 죄송합니다. 일단 뒤에 질문 먼저 답해드리자면 제가 결핍이 많고 굉장히 좀 뭐랄까 피가 라틴 아메리카의 피 쪽이 흐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생긴 것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말도 툭툭하고 좀 되게 거친 사람이지만 그걸 표현 못하는 만큼 그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늘 찾고자 하는 어떤 제 개인의 특성이 영화에 좀 드러나서 이런 영화가 자꾸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세상에 이런 가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물론 왜 이렇게 그런 좀 험한 일을 겪고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기식이 김혜숙 선생님이 연기하신 캐릭터처럼 저렇게 이혼한 와이프를 감싸주고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 좀 저희가 영화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이 삶 속에서 느낄 수 없는 더 나아가고 내가 더 접촉하고 싶고 더 느끼고 싶은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영화라는 예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족들한테 속상한 일이 있고 뭐 살면서 상처받는 일이 있더라도 영화관에서 좀 이런 가족들과 함께 또 이런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서 좀 눈물을 흘리고 좀 따뜻한 가슴을 안고 나가는 것이 제가 영화로서 할 수 있는 관객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영화 감독으로서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혹시 답변이 충분히 다 되셨나요? 아니면 조금 빠지신 부분 있으면은 빠진 게 있을까요? 없으시면은 네,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쪽에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 뮤즈 이미지 기자입니다. 먼저 김시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미스백 이후로 이제 감독님과 재회하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미스백에서도 이제 한지민 배우와 굉장히 진한 연대를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유승용, 하지원 배우님이랑 함께 하셨잖아요. 좀 이번에 연대를 그리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지원 배우님 감독님한테 욕을 배우셨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좀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감독님께서도 좀 점수를 매기신다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감독님께서 이제 미스백을 같이 하고 나서 저를 한 번 더 믿고 이제 동주라는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거니까 너무 즐겁고 설레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담감도 엄청났던 것 같아요. 미스백 때보다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되게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다시 한번 저를 믿어주신 감독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였죠? 유승용 배우님, 하지연 배우님하고는 네. 어떠셨는지. 두 분 다 사실 엄청난 대선배님들이시다 보니까 그냥 같이 현장에서 합을 맞춘다는 것만으로도 배울 점이 너무 많았고 근데 현장에서 연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현장의 분위기를 정말 두 선배님들께서 너무나도 좋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고 또 저런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배우면서 촬영했습니다. 네, 다음은 하지원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죄송하게 제 주위에 이제 그 욕을 막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가지고 유일하게 그래도 감독님이 가장 많이 그래서 리딩
대본을 할 때 제가 너무 죄송하게 감독님한테 욕을 좀 해달라고 그 남미의 대사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감독님의 막 이렇게 말투라던가 너무 폭로하나요? 그래서 막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그 욕을 좀 많이 들으면서 이제 혼자 저는 이제 테라스에 나가서 그 대사를 엄마가 놀라실까봐 저는 항상 이제 제 방 테라스에 나가서 그 녹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매일 욕을 했던 욕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감독님은 그래도 저 계속 못한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죠? 만족을 많이 안 하셨었어요. 네. 점수를 물어보셨는데 한 20점. 이게 사람이 이게 너무 착해요. 이게 너무 천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50살, 50살은 아직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오랜 시간 너무 욕을 안 하고 사셔가지고 그게 아무리 연습을 시켜도 입에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현장에서 그냥 좀 하다가 좀 포기하고 이제 후시 녹음 때 제가 욕을 해서 그 목소리를 약간 변주해서 넣은 씬도 있고. 진짜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아니, 3개 중에 하나, 2개는 제가 했어요. 난 그래서 오늘 영화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여기 왜 들면 이렇게 잘하지? 씨발 이래야 되는데 씨발 뭐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욕을 못 하셔가지고 좀 제가 애환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도 많이 늘어가지고 많이 늘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에피소드 답변 되셨길 바라고 다음 질문 이어서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큐 이남경이라고 합니다. 저 먼저 류승룡 김시아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김 부장처럼 딸구 하는 아빠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두 분 분야 호흡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류승룡 배우님은 특히 좀 그런 딸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좀 아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신경 쓰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제 하지원 배우님하고 류승룡 배우님께 또 하나는 이제 좀 마냥 어두운 의상보다는 톱 스타일 때와는 좀 다르지만 화려한 의상들을 좀 많이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비주얼적으로 좀 스타일링을 어떻게 고민하셨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독님께는 이제 김선영 배우님이 직접 가창한 노래를 중간에 조금 까셨는데 혹시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좀 무엇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유승용 배우님, 김시아 배우님 분야 호흡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옷부터 네, 옷부터 오늘 보면서 새삼 그 컬렉션을 다시 구하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게 다 모든 게 아까 깍두기부터 옷까지 전부 문양까지 색깔까지 전부 감독님 컨펌 없이는 앵글에 담길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우뿐만 아니라 우리 김혁 선배님 옷, 그러니까 모든 분들의 옷이나 질감들, 그 옷의 그 집의 분위기, 막 습도, 이런 뭐 급급한 냄새, 그러니까 2D지만 4D 같은.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떤 오해들, 답답함들, 표현의 서툼들, 이런 것들이 격하게 쌓여서 숨겨져 있는데. 이제 그게 뒤로 가면서 그것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고 원래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 습했던 온도들이 다 나중에는 그런 제습기신이라고 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아주 뽀송뽀송하고 그런 또 해맑은 미소들을 보면서 감독님이 결국에는 관객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고 어떤 오해들이나 어떤 쾌쾌함이나 습도들 이런 것들을 말끔히 좀 지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옷들이 너무 컬렉션을 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시아 배우랑은 사실 다른 부성에는 이제 임신할 때부터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 기르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략이 됐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더 부족하지만 더더욱 거칠고 서툴고 방법도 잘 모르고 하지만 오로지 정말 그냥 아빠로서 그리고 뜨거움으로써 이렇게 좀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베르만처럼
또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게 더 발하죠. 그래서 그리고 시아 배우가 정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냥 눈빛만으로도 엄청난 서사를 담아내는 그런 연기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연기를 보면서 야, 내가 많이 때 묻었구나. 그러면서 거울 치료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네. 네, 김시아 배우님도 그러면 부녀 호흡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영화에서 삼촌과 제일 많이 붙다 보니까 정말 많이 친해지고 되게 정말 아빠처럼 믿고 따랐었는데요. 항상 현장에서도 저희가 씬들은 좀 어둡고 맨날 감정 씬이고 이랬지만 삼촌이 아재 개그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거의 매일 하세요. 근데 그게 너무 제 취향이었어서 그래서 덕분에 힘든 씬들의 연속이었지만 삼촌 덕분에 웃으면서 많이 촬영했었습니다. 여기서 삼촌이 유승용 배우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류승룡 선배님이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지원 배우님도 의상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가 어떠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의상, 헤어, 메이크업 모든 것들에 도움을 받았을 때 더 완성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피팅하고 또 헤어도 정말 더 탈색해서 안 좋게 만들고 눈썹도 밀고 이렇게 새로운 그 남미에 맞는 그런 분장도 하는 과정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약간 되게 낯선 처음 보는 얼굴들 이렇게 메이크업이랑 의상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남미의 캐릭터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과정들이 재밌었고 또 그 피팅할 때 되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어요. 사실은 막 약간 되게 동물적인 그런 약간 뭔가 컬러나 그런 룩들이 그래서 와 처음에 낯설기도 하면서 또 그런 의상들이 남미의 캐릭터를 또 하나하나 입혀주니까 저도 되게 즐겁게 그 옷을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감독님 그 김선영 배우님 그 노래하는 씬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네, 일단 의상을 제가 고른 사람으로서 저는 영화를 보고 좀 살짝 후회하는 씬들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또 이제 인상이 좀 남게 돼서 배우님들한테 너무 그런 옷을 입혀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김선영 배우가 부른 노래는 가수 주현미 씨의 원곡인 쓸쓸한 계절이라는 곡인데 제가 우연히 그 곡을 이제 국카스텐 하현우 씨가 주현미 선생님이랑 같이 부른 리메이크 버전을 어딘가에서 듣고 그 곡이 제가 시나리오 쓸 때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곡이 너무 귀에 꽂히고 또 그 가사나 그 감성이 제가 여기 이제 영화에 편집한 것처럼 그 남미로부터 흐르면서 중고한테까지 가는 그 둘의 쓸쓸한 마음과 좀 와닿는다고 생각해서 그 곡을 셀렉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른쪽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류승용 배우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작품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하고 강한 부성애가 좀 메인이 되는 작품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갑자기 등장한 딸을 모든 감정을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렇게 지키려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색적이고 좀 인상적인 선택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마음으로 또 임하셨고 그게 어떤 포인트에서 공감이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관객들의 개연성을 좀 이끌어내야겠다 생각하신 지점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스포일러라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아무튼 그 작은 어깨가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로 인해서 엄청난 파경을 맞게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동이 되는 원동력이 됐던 것은 그 작은 작은 모습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 주고 도망갔으면 좋겠는, 좀 떨쳐내고 싶은 자신 없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성애를 자극하는 그 작은 친구가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고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따뜻함들, 의리들, 운동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이 장착이 돼서 그것들이 어떤 다짐으로 이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위기로 빠졌을 때 어떤 실행에 옮기게 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네, 네, SR타임즈 신우진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우선 좀 질문 드릴게요.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감독님의 그 클라이막스의 그런 어떤 여러 부분들이 좀 떠올랐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건 이제 빌런들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게 갑자기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빌런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분개를 좀 어떻게 담으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공통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극장가가 오디세이하고 스파이더맨이 굉장히 흥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극장가의 이제 관객들이 이 비광을 어떻게 좀 보시고 정말 재밌구나 뭐 이렇게 해서 좀 비광만의 좀 장점이나 매력, 그러니까 관객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그런 매력에 대해서 좀 감독님과 배우님들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기자님 말씀 듣고 생각하니까 클라이맥스의 빌런과 좀 비슷한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두 작품 제가 그 두 작품을 쓰면서 좀 이 이야기를 좀 확장시켜야겠다 뭐 이런 의도로 좀 썼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빌런이 살짝 그 설정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영화상에서 빌런의 붕괴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가족들이 그 빌런 어쨌든 중구가 무릎을 꿇고 동주를 구해냈지만 그들이 파멸시킨 그 사람을 뭔가 응징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감정으로 또 가족들끼리 서로의 어떤 화합을 이끌어내는지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기자님 보신 그 부분이 좀 그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비강이란 작품이 정말 그 기라성 같은 명 배우들이 펼치는 연기의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정의 블록버스터라고 저는 표현한 적이 있는데 후반부에 이제 그 가족들끼리 화합하면서 서로 간의 애정을 확인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의 파도들이 관객들의 가슴속에 좀 잔잔한 여우로 남아서 극장을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독님께서는 처음에 이 영화를 약간 가족 누아르라는 용어로도 좀 소개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 이유도 있으시면 조금 첨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흔히 한국 영화에서 가족이라는 소재를 다루면 그냥 휴먼 드라마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영화는 그 과정에서 이제 스릴러 같은 면도 있고 어떤 소설처럼 막 그 추리를 전개해야 되는 면도 있고 또 이제 그들이 가족을 구해내는 과정에서 어떤 그 뭐 유재명 선배가 펼치는 그런 씬들이나 뭐 이들이 그 가족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느와르와 같은 좀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저는 솔직히 이제 개인적으로 휴먼 드라마를 잘 보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제가 가족이라는 소재를 썼을 때 가족 느와르라는 장르를 붙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단어를 좀 생각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지원 배우님 말씀 주시겠어요? 네, 요즘에 정말 뭐 눈과 귀가 즐거운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또 AI도 많고 근데 우리 비광 영화는 뭔가 가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비광 영화를 보시면 또 가족 생각도 많이 나면서
또 나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는 내가 놓인 어떠한 나, 가족들 안의 나, 뭐 사회 안의 나, 그런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영화가 될 것 같아서 네, 관객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시아 배우님도 비광만의 장점이나 매력 생각하고 계신 거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이랑 선배님이 이미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는 오늘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딱 처음 든 생각이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는데요. 뭔가 그런 생각이 바로 들 만큼 정말 따뜻하고 되게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관객분들께서 영화를 봐주시고 다양한 감정을 같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승용 배우님께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밀도 있는 클래식한 영화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지원 감독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보면 감독님을 찾아보게 되잖아요, 누군지. 그런데 이거는 기존의 많은 감독님들처럼 이지원 감독 영화라고 명명되고 관객들도 기대가 되고 이미 뭐 매니아층도 있지만 앞으로 더욱 좀 확장될 것 같다라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작품 끝나자마자 했고, 오디세이가 집으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우리나라 비광도 집으로 가는 여정이거든요.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야구, 집으로 돌아가는 게임. 그래서 가장 인생을 살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근데 그것을 깨려고 하는 만만치 않은 인생, 그랬을 때 깨닫게 되는 그게 일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손드신 기자님 계셔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신문 김이문입니다.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극중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가 신림동인 듯 보여요. 실제 로케이션이. 그래서 좀 장소 선택에 중심에 신림이 있는 이유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유재명 배우와 류승용 배우님의 이제 독대 씬도 이제 국밥집으로 위치를 설정하셨는데 그 이유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예리하게 오셨네요. 사실 근데 그게 신림동 한 군데가 아니라 어떤 쪽은 정릉이었나요? 월곡동. 그 사건 실제 일어나는 그 교각 밑은 월곡동에서 찍고 그 이제 드론이 쭉 훑고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은 신림동에서 중구집은 신림동에서 찍었는데 이 너무 사심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제가 신림동에서 그 영화 감독 고시 생활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 시나리오를 6년 동안 이제 데뷔를 못해서 6년 동안 그 골방에 처박혀서 시나리오만 6년 동안 막 소림사에서 그 밥솥에 손 꽂는 것처럼 시나리오를 썼던 곳이 신림동이어서 제가 아직도 신림동 근처만 지나가면 이게 숨이 안 쉬어지고 손발이 떨리고 막 이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미스백으로 이제 데뷔를 하고 차기작을 만들 수 있는 감독이 될 줄 정말 몰랐었는데 차기작을 만들게 되면서 그 촬영을 하면서 그 신림동에서 촬영을 하면서 그 트라우마가 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신림동의 그 우림천, 그러니까 신림동의 그 천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굽이굽이 치거든요. 그 천이. 그게 우리네 인생에 굽이친 인생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그 곳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밥집에 대해서도. 네, 국밥집. 이렇게 뭐랄까요, 좀 제가 국밥을 좋아하기도 하고 미스백에서도 국밥집이 나왔던 것 같은데 좀 뭐랄까요, 좀 그냥 흔히 그렇게 뭔가 권력자들끼리 만날 때 만나는 장소보다는 좀 제가 어떻게든 좀 사람 냄새 나는 곳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 냄새가 나는데 어쨌든 테이블이 딱 그 가게 하나밖에 없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헌팅을 하면서 이곳에서 정말 이들의 서로가 그 8년이라는 세월을 간통하는
그런 유재명 선배와 유승용 선배의 어떤 서로 간의 그런 어떤 대화와 기싸움을 이런 뭔가 사람 냄새 나는 곳에서 살벌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곳을 섭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끝인사 듣고 마무리할 텐데요. 비광 9월 2일 날 개봉합니다. 아무튼 시원한 가을에 포문을 여는 한국 영화들 많이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발 선두 주자로서 포문을 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광 좋은 기사 많이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정말 모두가 다 보기에 정말 좋은 영화이니까 9월 2일에 많은 분들이 비광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9월 2일 영화 개봉인데 많은 분들이 비광 영화 보시고 이렇게 숨 한 번 돌리시면서 터치가 되는 따뜻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무더운 여름날 저희가 촬영을 했었는데요. 김혜수 선생님이 진짜 그 모피코트 입은 날에 온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완전 땡볕 더위, 한 38도 정도 되는 더위였는데 선생님 정말 고생하셨던 기억이 나고, 어쨌든 그런 계절을 통과해서 이제 가을에 포문을 열 때 저희 영화가 개봉을 하게 돼서 참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하지원 배우랑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었는데 많은 생각이 들고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앉아서 기자님들 보고 있으면 표정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영화 감독으로 태어났을까 진짜 너무 떨린다 막 이런 감정도 느꼈었는데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많은 영화들이 이제 개봉하는 시기에 저희 영화가 또 제일 처음 개봉을 하게 돼서 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인데 아무튼 모쪼록 조심히 돌아가시고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배우님, 감독님 이제 일어나셔서 네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무대 아래로 퇴장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상으로 영화 비광 언론시사회 기자간담회까지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